냥냥이에요. 자, 오늘은 바로 이상한 과자가게 증천당 11권을 읽어보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 다이노소다와 유적 쌀로뻥을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다이노소다와 유적 쌀로뻥. 7살 요해이는 영웅과 모험 이야기에 빠져 지낸다. 모든 폼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 그래서 되고 싶은 것도 아주 많다. 모험가, 해적, 스파이, 군인. 지금 가장 동경하는 대상은 화석 탐험가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땅속에 파묻혀 있는 공룡뼈를 발굴해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화석 탐험가가 찾아낸 공룡 화석은 참 멋있다. 특히 커다란 이빨과 기다란 발톱이 류헤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암석에서 아주 오래된 조개 껍데기와 이름 모를 바다식물을 찾아내는 것도 가슴이 설렌다. 류헤이는 자기도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곤 했다. 좋아, 결정했어. 난 꼭 화석 탐험가가 되고 말 거야. 그날부터 류헤이는 모종삽으로 마당을 파헤치고 헤집고 다녔다. 그러나 여기저기 파고 또 파도 나오는 것이라고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 아니면 징그러운 지렁이뿐이었다. 혹시 돌 속에 숨어있나 싶어 파낸 돌멩이를 망치로 깨보았지만 조개 껍데기도 바다식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류헤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집 앞마당에선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네. 산이라도 가야 하나? 아무튼 밖에 나가서 찾아야 되겠어. 운이 좋은 건지 집 근처에 작은 산이 있다. 거기에 가면 뭐든 찾아낼 것만 같았다. 토요일, 류헤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 아빠 몰래 집을 나섰다. 배낭에는 모종삽과 망치, 배고픔을 달래줄 초코칩 쿠키, 발굴한 화석을 담은 비닐봉지 따기를 주섬주섬 넣어 둘러매고서 중간에 음료수 사 먹을 돈도 잊지 않았다. 이만하면 산에 오를 준비는 완벽하다고. 묘해이는 힘차게 산으로 향했는데 어쩌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어느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골목 안으로 들어서 있었다. 이상하네. 어쩌다 이렇게 건물이 늘어선 골목으로 와버렸을까? 이런 데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묘해이는 출구를 찾으며 쟁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묘해이는 그러다 자그마한 가게를 발견했다. 아주 작지만 그래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과자가게였다. 묘해이는 화석을 캐려고 했던 계획은 까맣게 잊은 채 가게로 달려갔다. 진열된 과자와 장난감은 하나같이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이었다. 와, 이거 좋네? 이것도 좋아. 저거 멋진걸? 뭘 사지? 돈이 200엔밖에 없으니 눈 크게 뜨고 가장 좋은 걸 고르자. 그런 생각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눈앞에 몸집이 엄청나게 큰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같이 머리는 새하얀데 피부는 반들반들 주름 하나 없었다. 아주머니는 류헤이에게 인사를 건네다 멈칫거렸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놀란 표정을 짓는 아주머니를 보고 류헤이가 더 놀라버렸다. 왜요? 아닙니다. 그저 잠깐 놀랐을 뿐이옵니다. 아무래도 손님은 저희 가게 과자를 맛보시 오늘 타고나셨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이상한 말투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더니 방긋 웃었다. 어찌됐든 전천당에 잘 오셨습니다.
손님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쪽 어드벤처는 어떻사옵니까? 그렇게 말한 뒤 아주머니는 냉장고에서 페트병 하나를 꺼내 류헤이에게 내밀었다. 정글과 금화, 보석이 잔뜩 끓여져 있고 꽤 맛있어 보이는 음료수였다. 그렇지만 류헤이는 어드벤처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훨씬 더 멋진 음료수를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찾았다! 내가 갖고 싶은 건 저거야!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전 저게 좋아요. 저기 초록색 저거요. 이거 말씀이십니까? 아주머니는 한 번 더 냉장고 문을 열어 류헤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병을 꺼냈다. 그야말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게 생긴 병이었다. 몸통은 파란색과 초록색 비닐로 덮여있고 병뚜껑 부분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 모양 장식이 끼워져 있다.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이 카 하고 울부짖는 것처럼 보인다. 류헤이는 이렇게 멋들어진 병을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런 류헤이에게 아주머니는 말했다. 다이노소다이옵니다. 이것을 마시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붙여있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았지만 류헤이는 믿었다. 다이노소다에서 흘러나오는 마법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말요? 어쩐지 저랑 딱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저는 화석 탐험가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시겠습니까? 네, 살게요. 사요. 가격은 100엔이옵니다. 류헤이는 가지고 있던 100엔짜리 동전을 얼른 내밀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것 말고 100엔짜리 동전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드릴까요? 네네. 뭐야, 뭔가 이상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류헤이는 다른 100엔짜리 동전을 꺼냈다. 그제야 아주머니도 웃는 얼굴로 동전을 받았다. 오늘 동전 2017년에 발행된 100엔짜리 동전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이노소다를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손님, 글자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쓰일 줄 알아요. 그리고 글자가 많지 않은 그림책도 읽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베니코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전천당 과자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으니까요. 새겨들어 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다이노소다를 마시고 나서 뚜껑에 붙어있는 공룡머리 장식을 벗겨서 주머니나 가방에 잘 넣어두십시오. 그렇게 해야 화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파낼 수 있는 크기에 손님이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크기의 화석이 있는 것만 알려줍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다 듣고서 류헤이는 생각을 가담고 말했다. 그러니까 화석이 너무 깊은 곳에 묻혀있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큰 거를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마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류헤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처음에는 큰 공룡이나 매머드의 뼈를 찾고 싶었지만 정말 갖고 싶은 것은 엄니나 발톱이니 상관없을 것 같았다. 류헤이는 아주머니에게 다시 고맙다고 인사하고 과자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조금 걸어오자 평소 잘 다니던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게다가 아까 류헤이가 가려고 했던 산도 마치 옆에 있었다. 류헤이는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얼떨떨해서 눈만 깜빡거렸다. 하지만 꿈이 아니다. 류헤이가 손에 쥐고 있는 묵직한 다이노소다 병이 그 증거다. 류헤이는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차가운 병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볼수록 멋졌다. 병을 덮고 있는 비닐 모양이 생생해서 당장이라도 병이 살아 움직일 것 같았다.
우둘투둘한 비닐의 감촉도 짜릿했다. 아, 그래. 이거를 마시고 산에 올라가는 게 좋겠지? 묘헤이는 병뚜껑을 비틀었다서 벌컥 한 모금을 마셨다. 입안에 탄산이 가득 터졌다. 혀와 목구멍이 따끔할 정도로 아주 자극적이면서 맛있다. 왠지 모험심을 북돋아주는 것 같아 상큼한 청포도 맛이 났다. 너무 달지도 시지도 않아서 기분 좋게 꿀꺽 삼켰다. 반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목마를 때 먹을 생각이었다. 조금만 더 먹고 올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다 마셔버렸다. 진짜 아쉽다. 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묘헤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병뚜껑을 닫고 공룡머리 모양 장식을 살짝 당겨보았다. 공룡 장식은 뿅 소리를 내며 쉽게 떨어졌다. 장식은 아래쪽에 고리 같은 것이 달려있어 꼭 반지 같았다. 아쉽게도 묘헤이의 손가락에는 너무 컸지만 끈에 매달아 목걸이에 걸고 다니면 잃어버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았다. 일단 공룡 반지와 다이노소다 병을 가방 안에 단단히 챙겨놓고 묘헤이는 드디어 산으로 올라갔다. 화석을 발견하면 어떤 느낌일까? 우와, 벌써 가슴이 떨려. 묘헤이는 주변을 살피며 쭉쭉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벼랑처럼 가파른 미탈이 나왔다. 땅이 꺾여서 흙이 드러난 곳에 크고 작은 돌들이 뒹굴고 있었다. 아마도 땅속에서 나온 돌 같았다. 어쨌든 가파르게 기울어진 비탈이 묘헤이 앞을 떡 가로막고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비탈을 넘어가는 건 위험할 듯 싶었다. 묘헤이는 빙 돌아서 가기로 했다. 딸랑. 그때 방울이 울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났다. 마치 묘헤이를 부르는 것처럼 묘헤이는 비탈면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랬더니 글쎄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소리는 발걸음을 옮길수록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묘헤이는 어떤 돌 앞에 이르렀다.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한 크기고 진흙이 말랐을 때처럼 하얀색을 띠었다. 그 돌을 집어 올리자 딸랑하는 소리가 좀 더 뚜렷하게 들렸다. 틀림없이 이 안에서 나는 소리야. 묘헤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배낭에서 망치를 꺼내 돌을 내리쳤다. 빠각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반듯하게 둘로 쪼개졌다. 그 안에는 있어! 묘헤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정말 있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말린 조개화석이 쪼개진 돌 조각 사이로 다소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크기가 작긴 하지만 모양이 아주 깔끔해서 나무랄 데 없는 화석이었다. 묘헤이는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감격해 온몸이 확 뜨거워졌다. 드디어 찾았다. 다이노소다에 정말로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었어. 묘헤이는 조개 화석을 배낭에 집어넣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랬더니 또 딸랑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것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땅속이었다. 얼른 모종삽을 꺼내 땅을 팠다. 새까만 작은 돌 같은 것이 나왔다. 아무리 봐도 공룡뼈의 일부 같았다. 가지고 싶었던 이빨이나 발톱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훌륭한 화석이고 보물이다. 묘헤이는 두 번째로 찾아낸 화석도 소중하게 배낭에 담았다. 그날 화석을 4개나 찾은 묘헤이는 신이나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왔다. 묘헤이는 그 뒤로 날마다 공룡 반지에 주머니에 넣고 화석을 찾아다녔다. 묘헤이의 비밀 보물 상자는 하루가 다르게 화석으로 채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형 가즈우미가 묘헤이 집에 놀러왔다. 형이라지만 가즈우미는 묘헤이보다 20살이나 많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유명한 역사 교수의 조교로 일하고 있었다.
형이 교수님을 따라 여기저기 유물을 발굴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료에이는 자기가 발견한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상자에 그득한 화석을 보더니 형의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다. 우와, 이거 진짜 화석이야? 정말로 이걸 내가 다 찾았다고? 그렇다니까? 나 화석 탐험가라고. 화석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가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야. 아, 그래. 너 다음 주 일요일에 말이야. 형이랑 같이 발굴하러 갈래? 너의 그 재능으로 근사한 유물 하나만 찾아줘. 응? 꼭 같이 가자. 나야 좋지, 형. 료헤이는 아주 신나서 대답했다. 어른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의지하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다. 꼭 찾아줄게. 료헤이는 몹시도 있던 일요일이 오기만 기다렸다. 마침내 일요일, 료헤이는 자기를 데리러 온 가즈후미 형의 차에 올라갔다. 고속도로로 2시간쯤 달린 뒤에 깊은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가 발굴 현장에 겨우 도착했는데 엉덩이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료에는 아픔 따위 싹 잊어버렸다. 그곳은 산속이었다. 여기저기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쪼그려 앉은 어른들이 땅을 파기도 하고 부치로 세이산 흙을 털어내기도 했다. 형, 여기 뭐 하는 데야? 여기 신석기 시대 유적지야. 지금으로부터 약 5,400년 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짐작하고 있어. 최근에 이 마을이 발견했는데 그릇이나 도구같이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묻혀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뛰어난 재능으로 멋진 유물들을 찾아줘. 뭔가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러. 난 저쪽에 있을게. 료헤이에게 삽과 장갑을 건네주고 가즈우미 형은 저만치 있는 큰 구멍 아래로 내려갔다. 료헤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유적지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그러나 방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놀랄 정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방이 조용했다. 료헤이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퍼뜩 떠올랐다. 아! 묻혀있는 게 화석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그럼 어떡하지? 료헤이의 얼굴빛이 파리졌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 찾으면 가즈미 형이 실망하고 말 것이다. 자기를 믿고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진 않았다. 너무 그래, 어쩔 수 없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걸. 너무 초조한 나머지 료헤이는 속이 울렁거렸다. 료헤이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바스락 풀 밟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바로 뒤에 웬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빨간 꽃무늬가 그려진 검은색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는 료에이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다. 피부는 새하얗고 단발머리는 짙푸른색을 띠었다. 여자아이는 예쁘장한 얼굴로 해실 웃으며 료에이를 보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잔뜩 손에 쥐고 있었다. 돌은 모두 짧은 송곳니처럼 생겼는데 어떤 빛깔은 물처럼 투명했다. 어린 료에이도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우와, 끝내준다.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던 료헤이에게 여자아이는 돌을 보여주며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은 고곡이야. 옛날 사람들이 옷이나 허리띠 같은 데 장식하는데 즐겨 쓰던 물건이지. 예쁘지? 이거를 어디서 찾았어? 별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게 어딨는지 저절로 다 알거든. 어떡해? 바로 이걸 먹었으니까. 여자아이는 유적 살록뻥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유적 살록뻥이라는 거야.
이름 그대로 이런 유적지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보물을 자꾸자꾸 발견하게 되거든. 어때? 근사하지? 류헤이는 바라만 보고 있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저 과자만 있다면 여기서 틀림없이 멋진 유물을 찾아낼 수 있겠지? 혹시 그 과자 하나만 줄 순 없어? 싫어. 이렇게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부탁할게. 딱 하나만이라도 좋아. 사실 난 화석을 찾을 수 있거든. 나중에 내가 찾은 화석 꼭 나눠줄게. 유에이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여자아이가 갑자기 싱긋 웃었다. 쳇, 할 수 없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룡 반지랑 바꿀래? 이 유적 쌀로뻥은 너 다 줄게. 뭐라고? 싫어. 요헤이는 허둥지둥 공룡 반지를 뒤로 감추었다. 이건 내 보물이야. 누가 준대? 여자아이의 얼굴엔 웃음기가 더 짙어졌다. 그래, 그럼 네 맘이지 뭐. 그런데 네 사촌형이 사람들에게 마구 떠올리고 다니는 건 알아? 동생한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 같다면서 틀림없이 대단한 물건을 찾아낼 거라고 장담하더라고. 아무것도 찾지 못한 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알았어. 그 대신 한 가지만 확실히 대답해줘. 이 과자를 먹으면 정말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니까. 못 믿겠어? 어느새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무서워졌다. 웃음기는 딱 사라지고 어두운 기운이 넘쳐흘렀다. 류에이는 얼른 벗어나고 싶었다. 여자아이는 류에이의 손에서 공룡 반지를 잡아채고 유적 쌀로뻥 꾸러미를 쥐어줬다.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 대신 착하니까 너한테는 과자값을 안 받을게. 그때 형이 달려왔다. 류헤이 어디 있었어? 형, 잠깐만 기다려줘. 간식 먹고 나서 잘 찾아볼게. 뜬금없이 무슨 간식? 딱 하나만 먹고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류헤이는 들고 있던 종이 꾸러미 속 유적 쌀로뻥을 하나 꺼냈다. 유적 쌀로뻥은 정말 맛있었다. 그 순간 빛이 보였다. 바로 옆 풀숲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류헤이는 유적 쌀로뻥의 힘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형, 여기를 파봐. 뭐라고? 여긴 밝은 장소하고 꽤 떨어져 있었는데? 아니야, 여기라는 느낌이 든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조금만이다. 40cm만 파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돌아갈 거야. 형은 류헤이가 가리킨 곳을 파기 시작했다. 20cm도 파지 않았을 때 큼직한 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늬도 이상하고 모양도 예쁘지 않은 항아리라니. 류헤이는 시무룩해졌다. 아까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석 같은 걸 기대했는데. 그러나 형은 얼굴빛이 확 바뀌었다. 이건 여기요. 잠깐 와보세요. 가즈흠이 형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온 사람들은 항아리를 보더니 서둘러 땅을 파는 일을 도왔다. 곧 큰 항아리들이 줄줄이 나왔다. 개 중에는 오래된 나무 열매와 새끼가 까맣게 딴 씨앗 같은 것도 항아리에 있었다. 마을 곡식 저장 창고였던 것으로 보이는군. 이거를 모아보면 고대인들이 도토리를 모아 저장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가즈마 형이 눈을 반짝거렸다. 요헤이, 진짜 네가 엄청난 발견을 했어. 류에이도 물론 기뻤다. 모두들 류에이를 칭찬하고 발굴 영재라며 추켜 세워주었다. 그렇지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발견할 거면 화석이 더 좋은데. 한편 아까 숲속에서 검은색 기모노 차림의 여자아이 화양당의 도요미가 기분 나쁜 목소리로 키득대고 있었다.
일이 슬슬 풀리네. 기가 막힌 음식 전천당의 손님을 슬쩍 뺏었지 뭐야. 지금쯤 전천당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겠군. 두고 봐 베니코. 앞으로는 더더욱 괴롭혀줄 테니까. 도요미는 공룡 반지를 손에 쥔 채 힘을 꾹 쥐었다. 그 순간 공룡 반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요도미는 손바닥을 탁탁 털며 다음엔 어떤 일을 벌일까 생각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전천당 상품의 힘을 훨씬 커지게 하는 과자를 먹여볼까? 너무 큰 힘이 감당하지 못하고 휘둘려 마침내 불행의 나라로 떨어지고 말 테지. 한번 해보자고. 요도미는 자 한번 보자고 라고 중얼거리고 씩 웃으며 숲을 떠났다. 수십 년 뒤 어른이 된 묘헤이는 공룡학자라는 꿈을 이루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귀중한 자료를 많이 발굴한다. 다만 발굴하는 족족 공룡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고대 유적이나 황금 목걸이, 수정, 단검 같은 귀한 유물만 나와서 전공의 천재 발굴 탐험가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이치하루마 묘헤이 7살 남자아이 2017년 발행 100엔.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11권 다이노 소다와 유적 쌀로빵을 읽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책으로 만나요. 안녕.